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 16회 기출문제 문제풀이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재에서는 543페이지 내용이 되겠고요. 우리 시작하기 전에 회사 코드 먼저 입력해서 로그인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회사 코드에서는 우리 밑으로 쭉 내려가면 주식회사 쌍문이라고 되어 있는 회사 코드로 로그인을 하시면 되겠고요. 3616번 회사 코드로 로그인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프로그램 띄워놓고 자, 실무 수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1번부터 기초정보 관리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자, 문제 1번 보니까 쌍문에 회계 관련 기초정보는 입력되어 있고요. 자료 설명을 참고하여 평가 문제를 수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번 보니까 사업자 등록에 의한 회사 등록 수정이다 라고 나와 있네요. 자, 먼저 평가 문제 보자고 했었죠. 자, 사업자 등록증의 변경사항을 확인해서 정정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대표자 주민번호도 수정하라고 되어 있네요. 자, 우선 대표자 주민번호가 수정된다라는 사실은 알 수 있겠고요. 자, 두 번째 자료 설명을 보니까 쌍문의 대표자가 변경되어 사업자 등록증을 정정하여 재발급받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주민번호는 밑에 나와 있네요. 자, 그리고 세 번째 증빙을 실제로 보니까 사업자 등록증이 나와 있죠. 자, 그래서 우리가 입력할 부분이 어느 부분이 있는지를 우리 프로그램에 있는 화면과 비교해서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어느 정도 힌트를 줬습니다. 우선 주민번호 수정하는 거 한 개는 확인을 할 수가 있겠고, 그리고 대표자가 변경됐기 때문에 대표자 이름을 바꿔주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지금 변경하는 게 확정이 된 거고, 나머지 어떤 또 다른 수정해야 될 사항이 있는지 확인해서 수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프로그램에서는 전체 메뉴에서 우리 사업자 등록증이 있는 회사 등록이라고 했으니까 회사 등록으로 들어가 주시면 되겠고, 자, 쌍문이라고 지금 나와 있는 이 회사 코드 나와 있는 부분에다가 수정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우선 대표자 명이 성덕선으로 바뀌었습니다. 성보라에서. 그래서 성덕선으로 이름을 바꿔주시고, 자, 그 다음에 주민번호 바꾸기로 했었죠. 네, 76082, 그 다음에 2321123, 2321123. 자, 이렇게 바꿔주시면 되겠고요. 자, 주소 확인해 보니까 주소는 똑같습니다. 그리고 업태 종목도 똑같이 지금 나와 있는 상태고요. 자, 따로 우리가 바꿀 만한 건 지금 현재로서는 없어 보이는데, 자, 전자세금계산서 전용 메일 주소만 확인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보니까 담당자 메일 주소가 지금 빌36524로 잘 돼 있네요. 그래서 우리가 따로 더 체크할 내용은 없을 것 같고요. 자, 이 상태에서 넘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우리 2번 문제로 넘어가서 문제풀이 계속하겠습니다. 자, 위에 우리 손익계산서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고요. 밑에 평가 문제와 자료 설명 보고 위에 있는 증빙 다시 보겠습니다. 자, 평가 문제 보니까 제시된 자료에 따라 입력된 전기분 손익계산서와 재무상태표를 수정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손익계산서만 나와 있지만 손익계산서만 고치라는 게 아니고 재무상태표도 같이 고쳐줘라 라는 얘기가 되겠고요. 자, 자료 설명 보니까 쌍문에 전기분 재무제표는 입력되어 있는 상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런 전기분 재무제표가 나오면 우리가 진한 글씨 부분, 까맣게 진하게 나와 있는 글씨 부분을 보고 그 부분이랑 우리 데이터에 있는 부분이랑 어떻게 다른가를 확인해서 입력을 하기로 했었죠. 그래서 먼저 이 진한 글씨 부분을 비교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우리 메뉴는 전기분 재무제표 중에 손익계산서 먼저 나와 있으니까 손익계산서 먼저 들어가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손익계산서에서 지금 첫 번째로 나와 있는 게 매출액인데 5억 8천만 원입니다. 자, 5억 8천만 원 확인이 됐고요. 자, 두 번째로는 매출원가가 3억 8,350만 원인데 자, 확인해 보니까 3억 6,350만 원이네요. 그러면 매출원가에 지금 다른 내용이 있다는 건데, 자, 이 매출원가를 클릭을 해보면, 자, 기초가 1,000만 원이었습니다. 맞게 잘 들어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단기상품 재고액 3억 7,600만 원입니다. 잘 들어가 있네요. 자, 그런데 기말상품 재고액은 2,250만 원인데
250만 원으로 들어가 있네요. 그러면 여기 지금 기말 상품 재고액을 2천만 원을 늘려줘야 된다라는 말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이 2천만 원만큼을 추가로 더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는데, 자, 여기 기말 상품 재고액에서 내가 직접 입력을 하려고 해도 입력이 안 된다라고 했었죠. 기말 상품 재고액을 바꿔주려면 우리가 재무상태표에서 바꿔줘야 된다라고 공부를 했었죠. 그래서 재무상태표로 들어가 주시고요. 자, 재무상태표 들어가서 보면, 자, 우측 하단에, 가운데 부분 하단에 우리 차액 부분에 마이너스 2천만 원이라고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재고자산에 2천만 원만큼 덜 들어갔다라고 지금 여기에도 표시가 되어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위로 쭉 올려가지고 146번 상품을 2,250만 원으로 바꿔줄 겁니다. 자, 이렇게 2,250만 원으로 상품을 바꿔주게 되면 차액은 없어지고요. 자, 재고자산도 여기 2,250만 원으로 잘 입력이 됐고, 자, 이 상태에서 다시 전기분 손익계산서로 가서, 자, 상품 매출원가가 3억 8,350만 원인데 클릭을 해보면 밑에 매출원가가 기말상품 재고액이 2,250만 원으로 바뀌었고 매출원가가 3억 6,350만 원으로 변경된 걸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숫자를 좀 직접적으로 확인을 해보면 3억 8,350만 원과 3억 6,350만 원, 딱 2천만 원만큼 우리가 재고자산을, 기말 재고자산을 늘려준 이 금액만큼이 차이가 발생했고요. 자, 우리가 이 X를 누르면 이렇게 3억 6,350만 원으로 우측에 진한글씨 부분도 변경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자, 그래서 매출원가 지금 우리가 변경을 해봤고요. 계속해서 진한글씨 부분 보겠습니다. 매출총이익은 당연히 2억 1,650만 원으로 나올 거고요. 자, 판매비와 관리비 보니까 1억 7,181만 원이네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1억 7,091만 원입니다. 그러면 판매비와 관리비에 뭔가 또 문제가 있다는 거죠. 자, 판매비와 관리비 부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급여가 1억 1,000만 원인데, 네, 1억 1,000만 원 잘 들어왔고요. 자, 복리후생비가 2,100만 원인데, 네, 맞게 잘 들어와 있고요. 그 다음에 여비유통비 1,270만 원, 네, 마찬가지 잘 들어와 있습니다. 자, 접대비 250만 원인데 잘 들어와 있고요. 통신비 650만 원, 네, 그런데 560만 원으로 돼 있네요. 그럼 이거를 650만 원으로 우리가 변경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렇게 바꿔놓고 보니까, 자, 다시 우측에 판매비와 관리비를 보니까 1억 7,181만 원. 네, 우리 진한글씨로 나와 있는, 교재 나와 있는 내용과 똑같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맞게 잘 바꿨구나라고 보고 넘어가시면 되겠고요. 자, 계속해서 진한글씨 부분 보겠습니다. 영업이익 보니까 4,469만 원. 네, 맞고요. 자, 그 다음에 영업의 수익 900만 원, 그 다음에 영업의 비용 300만 원. 그래서 법인세 비용 차감전 순이익이 5,069만 원. 네, 맞게 나와 있고, 자, 법인세 등 200만 원. 자, 여기 나와 있는 계속사업 손익 법인세 비용. 어쨌든 뒤에 법인세 비용이라고 나와 있죠. 200만 원. 자, 계속사업 이익 당기 순이익이 4,869만 원. 네, 이렇게 잘 변경을 한 걸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풀 때는 항상 우측에 있는 진한글씨 부분, 그리고 우리 교재에 있는 진한글씨 부분을 비교해서 이 밑에 있는 하위 개념들에서 문제가 있구나 없구나를 판단하고 그 다음에 하나씩 확인하는 걸로 보시면 빠르게 그리고 정확하게 문제를 푸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2번 문제까지 기초정보관리에서 풀어봤고요. 자, 세 번째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정과목 추가 적용 등록 문제가 되겠고요. 자, 첫 번째로 평가 문제 보니까 165번 건설용지 계정을 수출상품 계정으로 정정하라고 되어 있고요. 적요를 추가 등록해라 라고 나와 있네요. 현금 적요와 대체 적요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자료 설명 보니까 쌍무는 수출 상품을 일반 상품과 구분하여 재고 관리하기 위해 재고자산 코드 범위의 계정 과목과 적요를 등록하려고 한다고 나와 있네요. 자, 그래서 이 평가 문제에 나와 있는 내용을 가지고 계정 과목 및 적요 등록에다가 잘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고, 자, 한번 프로그램에서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기분 손익계산서와 재무상태표는 나가줄 거고요. 자, 재무상태표 바로 위에 있는 계정 과목 및 적요 등록, 전기분 재무상태표 바로 위에 계정 과목 적요 등록으로 로그인 해주시면 되겠고, 자, 계정 번호가 165번이었죠. 그러면 165번 이렇게 쳐서 가자 그랬었어요. 자, 보니까 그런데 빨간 글씨로 돼 있네요. 빨간 글씨로 돼 있을 때는 이 건설 용지를 우리가 수출 상품으로 바꿔줘야 되는데 아무리 눌러도 변경이 안 된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우리
단축키인 컨트롤 F1번을 누르고 그 다음에 수출 상품이라고 입력하면 입력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 그래서 수출 상품 계정으로 이름만 바꾸라고 했었고요. 뭐 다른 뭐 뒤에서 구분이나 이런 부분들은 따로 건드릴 필요가 없겠고, 자, 적요 등록하면 되죠. 자, 수출 상품 매입 대금 현금 지급입니다. 자, 수출 상품 매입 대금 현금 지급. 자, 이렇게 현금 적요에 현금 적요 부분 입력해 주시면 되겠고, 자, 현금 지급을 떼어서 입력해 주면 되겠죠. 자, 그 다음 대체 적요 1번에서는 수출 상품 매입 대금 보통 예금 계좌 지급입니다. 계좌 이체 지급. 자, 수출 상품 매입 대금 보통 예금 계좌 이체 지급. 자, 이렇게 1번에다가 숫자 잘 찾아서 입력해 주셔야 되고, 1번에 입력 안 하면 감점 혹은 틀린 걸로 간주가 되니까 우리 번호, 적요 번호 부분 잘 확인해서, 혹은 그리고 현금 적요를 대체 적요에 적고 대체 적요를 현금 적요에 적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잘 확인해서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3개 입력을 해봤고요. 지금 이 계정 과목 추가 정료 등록까지 수행을 하셨으면 이제 기초정보관리 70점, 우리 실무수행 70점 중에 기초정보관리 10점을 획득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우리 문제 2번 거래자료 입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평가 문제 부분을 보면요. 자, 거래자료를 입력하고 자, 비용으로 처리해라 라고 나와 있네요. 자, 그리고 영수증 수치명세서를 작성하시오. 작성해 볼 겁니다. 자, 그리고 자료 설명을 보니까 자, 상품 홍보용으로 사용할 전자파 차단 스티커를 제작하고 대금은 현금으로 지급했다. 그럼 대변에 현금 해놓고 금액 6만 원 이렇게 나오면 되겠고, 자, 홍보용입니다. 그러면 광고 선전비구나. 바로 찾아줄 수 있겠죠. 비용으로 처리하려 했으니까 광고 선전비 6만 원 이렇게 처리해 주시면 되겠고, 날짜는 4월 10일 날짜에 입력을 해 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한번 4월 10일 날짜에 일반 전피 입력으로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입력을 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영수증 수치 명세서를 작성하면 되겠죠. 자, 우선 날짜는 4월 10일이었고요. 자, 대변의 현금이었어요. 자, 현금 6만 원. 자, 그리고 차변에는 우리가 광고 선전비인데 600번대와 800번대가 있는데 우리가 사용할 광고 선전비는 800번대 판매비와 관리비에 해당되는 광고 선전비다라고 했었죠. 자, 그리고 마찬가지 6만 원만큼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우리가 영수증 수치명세서를 작성을 해줘야겠죠. 자, F10번 눌러서 영수증 수치명세서로 바로 검색을 하셔도 되고, 자, 화면에서는 우리 결산 재무제표 부분 맨 밑에 부분에 영수증 수치명세서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자, 이 메뉴를 클릭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여기 우리 증빙에 나와 있는 대로 그대로 보고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작성일자 우리 2017년 4월 10일이죠. 자, 2017년 4월 10일. 자, 상호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요. 광고나라라고 나와 있네요. 광고나라. 자, 그리고 우리 사장님 성함은 김상훈 씨네요. 김상훈. 있는 대로 그대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소재지는 구로구 디지털로 217번입니다. 서울 구로구 디지털로 217번지. 자, 그리고 사업자 번호는 12034111112. 자, 12034111112. 자, 그리고 거래 금액은 6만 원이었죠. 자, 여기까지 우선 입력을 하고 그 다음에 구분 부분 보면요. 뭐 몇 번 설명을 해드렸는데, 자, 이 구분에 지금 이 구분에 해당되는 부분이 있으면 이 구분을 입력을 하는 거고, 없으면 넘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읍이나 지역 소재, 뭐 금융보험, 그 다음에 비거주자, 농업인, 국가, 비영리법인, 원천징수 대상, 그 다음에 사업의 양도, 전기통신, 방송 용역, 국외 공급, 공매, 경매, 수용, 부동산 구입, 주택 임대 용역, 택시 운송, 전산발매, 통합관리, 항공기, 항행 용역, 간주 임대료, 연체이자 지급분, 송금명세서 제출분, 접대비, 필요경비, 부인분, 유료도로 통행료 해당되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그냥 무시하고 그냥 바로 다음 칸으로 넘어가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자, 계정 코드
계정 코드로 가서 우리 지금 계정 코드 아까 앞에서 입력할 때 뭐라고 했냐면 광고 선전비로 입력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 계정에다가 F2번 눌러서 광고 선전비 검색해서 833번으로 입력을 해주시면 되고, 자, 적요 부분은 뭐 따로 정확한 뭐 답 이런 것들은 없는데, 자, 상품 홍보용으로 사용할 전자파 차단 스티커를 제작했다라고 돼 있죠. 그래서 저는 그냥 자, 광고용 전자파 차단 스티커 제작 이렇게 적어 놓겠습니다. 네, 뭐 이거는 우리 뭐 교재 답안이나 이런 걸 봐도 이 부분을 가지고 뭐 감점을 주거나 하진 않기 때문에 이 부분에다가는 그냥 우리가 알아볼 수 있게 광고용 전자파 뭐 차단 스티커를 제작했다, 아니면 뭐 광고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나눠주기 위해서 뭐 마우스를 하나씩 사왔다, 이런 식으로 적요를 어떤 거래였는지를 적어주시면 되겠고, 자, 이 영수증 수치 명세서를 작성을 하는 건 이제 우리가 거래를 하게 되면 이제 증빙을 받아와야 되는데, 증빙을 우리 영수증으로 받아왔다, 그리고 건당 3만 원을 초과하는 거래일 경우에 이제 가산세가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이런 영수증 수치 명세서를 작성을 한다고 했었고요. 자, 영수증 수치 명세서 우리가 2번만 작성을 했는데, 자, 1번을 보면 이렇게 명세서 제출 대상으로 우리가 입력한 내용이 반영이 될 겁니다. 그래서 가산세 2%만큼 이 6만 원에 대해서 부과를 당하겠구나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겠고요. 영수증 수치 명세서 작성하랬으니까 이렇게 1번, 2번에 해당됐는지, 이게 반영이 됐는지 이렇게 확인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1번 문제 풀어봤고요. 자, 계속해서 2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면 우리 배서 양도라고 나와 있네요. 자, 평가 문제 먼저 보면 거래 재료를 입력하시오 라고 나와 있고 분개하라는 소리고요. 자, 자금 관련 정보를 입력해서 받으러온 현황에 반영하래요. 우리 F3번 눌러갖고 자금 현황에 반영하기로 했었죠. 자, 자료 설명 보니까 신원주방에서 상품 매출 대금으로 받아서 보관 중인 전자어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서호의 상품 외상대금의 일부는 위의 전자어음으로 배서 양도하고 잔액은 국민은행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해서 지급했다라고 돼 있네요. 그리고 증빙을 자, 2개가 나와 있는데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우선 전자어음 보니까 금액은 950만 원짜리고 전자어음이라고 돼 있고 신원주방으로부터 받았네요. 이걸 우리가 이제 배서에서 누구를 주는 거냐면 서호를 주는 거죠. 자, 그리고 서호와 관련돼서 보통예금 국민은행 거래 내역을 보니까 서호한테 50만 원을 줬는데 앞에서 우리 배서 양도하고라고 하고 국민은행 보통예금 계좌에서 우리가 잔액을 줬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외상대금, 상품 외상대금이라고 했으니까 외상 매입을 했구나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겠고요. 자, 이 외상 매입을 하고 나서 우리가 외상 매입금을 갖고 있었는데 이걸 우리가 신원주방에서 받아서 가지고 있던 약속 어음과 나머지 모자란 부분은 우리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해서 지급을 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자, 한번 다시 분개를 천천히 해보면 확실한 거 먼저 쓰시면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던 받을 어음이 지금 자산이 줄어들었습니다. 배서에 대해서 양도가 됐으니까. 자, 누구한테 받았던 거냐면 신원주방에게 받았던 거예요. 얼마짜리냐면 950만 원짜리입니다. 자, 그리고 내가 모자란 것만큼은 보통예금에서 50만 원만큼 지급을 했다. 그리고 거래처는 국민은행이다 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이 상태인데, 자, 원래 거래는 뭐가 있었던 거냐면, 그러니까 상품을 사오면서 외상 매입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외상 매입금을 지금 받으러 온 거 보통예금으로 갚은 거죠. 그래서 외상 매입금이 차변에 들어올 거고요. 자, 거래처는 우리 신원 주방이 되겠죠. 서호가 되겠죠. 서호. 그래서 서호로 거래처 걸어주시면 되고, 자, 금액은 1,000만 원이 되겠네요. 자, 이렇게 입력을 해주면 된다는 거고, 날짜는 4월 15일 날짜로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입력을 한 다음에 이 받으러움에 F3번 눌러서 우리가 자금 관리까지 한번 해보겠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일반적표 입력에서 직접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수증 수취명세서 작성한 내용 저장 꼭 해주셔야 됩니다. 저장해 주시고요. 자, 우리 날짜 4월 15일로 바꿔서 자, 입력 한번 해볼게요. 자, 우선 차변에는 외상 매입금이었습니다. 그리고 자, 서호였죠? 서호로 입력하시고 1,000만 원입니다. 자, 그리고 차변에는 차변의 외상 매입금이죠. 자, 대변에는 우리가 받으러움 110번 받으러움이었고 신원 주방에게 받은 거 950만 원짜리가 있었고요. 다시 대변에 우리가 보통예금에서 자, 국민은행이고 마찬가지 50만 원 이렇게 하고 분계가 입력이 되면 되겠고요. 요게 이제 우리가 앞에서 입력했던 분계 내용이 되겠고, 자, 그 다음으로 지금 거래자를 입력을 했으니까 이제 자금 관련 정보를 입력해 주셔야 되는데, 받으러움을 기능모음 들어가서 우리 자금 관리를 클릭을 하셔도 되고, 단축키 외우기로 했었죠. F3번을 눌러서 우리가 반영을 해줘도 됩니다. 자, 그래서 어음 상태를 확인을 해보니까 지금 배서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 배서는 3번이죠. 3번 배서로 어음 상태를 바꿔주시고, 자, 이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음이기 때문에 따로 우리가 어음 등록할 필요 없습니다. 어음 번호 더블 클릭하거나 F2번 눌러서 검색해 주시면 되고요. 우리가 2월 25일에 신원주방한테 받은 950만 원짜리 어음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네요. 자, 요거 선택해 주시면 자동으로 발행일과 만기일과 이런 것들이 다 들어오죠. 자, 여기까지는 확인이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지급거래처 부분에 이제 커서가 어음 번호에서 이렇게 엔터를 누르면 바로 지급거래처로 코드가 넘어가는데, 자, 이 지급거래처는요, 우리가 지금 신원주방에게 받아서 가지고 있다가 누구한테 준 거냐면 서호한테 준 겁니다. 그래서 지급거래처를 여기서 서호로 줬다라고 표시를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자, 배서라는 말은요, 배서라는 말은 뒤에다가 써준다라는 말이라고 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어음을 내가 받아서 가지고 있는데 이 어음을 내가 뒤에다가 나 이거 내가 가지고 있다가 다른 사람 누구한테 넘길 거야. 내가 가지고 있다 이거 누구한테 준 거야 라고 이렇게 써서 넘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한테 줬는지를 우리가 어음 현황에다가 반영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이 서호라는 거래처를 우리가 프로그램에서 이렇게 입력을 해준 거고요. 자, 이렇게 입력을 하고 나면 우리 받으러 온 현황에서 확인이 서호로 갔다고 확인이 될 겁니다. 자, 우선 적요 부분에 우리 받으러 온 관련해서 이렇게 적요가 걸렸고요. 자, 받으러 온 현황으로 메뉴를 들어가서 보시면 자,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로 조회하겠습니다. 신원주방에 대해서 우리 구분 배서 양도로 바뀌었죠. 자, 이렇게 확인이 되겠고 밑에 좀 넘겨보면 옆으로 발행인은 신원주방인데 지금 지급거래처는 서호로 이렇게 반영이 되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다 줬는지까지 반영을 꼭 해주셔야 하겠다. 네, 이렇게 반영을 할 수가 있겠고요. 자, 계속해서 우리 급여 지급 3번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평가 문제 보면요. 자, 거래 자료를 입력하시오라고 돼 있고 급여 제수당을 합쳐서 급여 계정으로 처리해라라고 돼 있네요. 자, 그리고 자료 설명 보니까 자, 날짜는 4월 20일입니다. 자, 회계팀 사업은 급여를 우리 국민은행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해서 지급했다라고 돼 있네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급여 대장을 봤더니 지금 장세라 씨랑 김세동 씨가 있고요. 이 사람들이 지금 이런 기본급 그러니까 급여 제수당을 우리가 이거를 급여로 하기로 했었죠. 350만 원, 250만 원에서 총 600만 원만큼 비용이 발생한 겁니다. 그래서 차변에 급여가 600만 원 발생했구나. 자, 이렇게 볼 수 있겠고, 자, 그 다음에 우리 공제 합계와 차인 지급액을 봐주시면 되는데, 자, 공제 합계와 차인 지급액입니다. 자, 차인 지급액 부분 지금 살짝 지우고 보면, 자, 크게 한번 쳐보겠습니다. 자, 공제 합계는 지금 53만 3,440원이고요. 그 다음에 차인 지급액, 우리가 실제로 지급한 건 546만 6,560원입니다. 그러면 이거를 보통예금에서 국민은행 거였죠? 자, 국민은행에서 546만 6,560원만큼이 지급이 된 거고, 자, 나머지 53만 3,440원만큼은 우리가 떼고 준 거, 우리가 뗀 돈이니까 이거를 우리가 예수금으로 처리를 할 수 있겠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급여 대장이 나오면 간단하게 문제를 이제 급여 대장이 좀 이제 복잡하게 나와 있어서 이제 못 푸시는 분들이 많은데 합계 부분을 보시면 됩니다. 합계 부분에서 우리 지급 합계 준거 급여 600이구나. 그 다음에 밑에 이 두 개를 보니까 공제 합계는 뗀 거, 차인지 금액은 우리가 실제로 지급한 거. 그래서 보통 예금에서는 546만 6,560원이 나간 거고, 그리고 공제한 거는 53만 3,440원만큼 공제를 했구나. 이렇게 그럼 이건 예수금이겠고 이거는 보통 예금에서 나갔겠구나. 거래처 걸어줘야겠고. 이렇게 하나씩 이제 천천히 판단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날짜는 우리 지급일 4월 20일이라고 나와 있네요. 뭐 여기도 나와 있고, 그래서 4월 20일 날짜로 한번 입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받으러 오면랑 마찬가지 나가줄 거고요. 자, 날짜 4월 20일로 바꿔서 자, 입력해 보겠습니다. 차변에는 우선 급여였습니다. 자, 급여인데 급여가 여러 개가 있는데 우리 800번대 급여를 사용하시면 되겠죠. 801번 급여로 해주시면 되겠고, 금액은 600만 원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대변에 우선 보통 예금부터 입력해 보겠습니다. 국민은행이었고요. 546만 6,560원만큼이 지급이 됐다라고 볼 수 있겠고, 다시 대변에 우리 예수금은 자 53만 3,440원만큼 예수금이 설정이 됐다라고 인식을 할 수 있겠죠. 자, 좀 이런 급여 대장이 나오면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볼 자리만 잘 찾아서 보시면 되겠고요. 자, 우리 회계실무 1급, FAT 1급에서는 우리가 상기업이고 법인이기 때문에 제조 원가 관련된 어떤 500번대 계정이나 이런 것들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입력할 때, 비용을 입력할 때는 대부분 800번대 아니면 900번대로 입력을 한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좀 더 쉽게 문제를 풀 수 있을 겁니다. 자, 계속해서 우리 4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험 증권 나와 있고 보통 예금 뭐 이런 거 나와 있는데 평가 문제와 자료 설명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위에 그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래 자료를 입력하시오라고 되어 있고 비용으로 처리해라 라고 나와 있네요. 자, 두 번째 자료 설명 보니까 상품 배송용 화물차에 대해 자동차 보험을 가입하고 교부받은 보험 증권이고요. 자, 위 보험료를 보통 예금에서 이체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날짜는 지금 5월 10일이죠. 5월 10일 날 입력이 된 거고, 위에 있는 걸 보지 않았지만 대변에 보통 예금이 72만 원어치 빠져나간 거는 확인을 할 수가 있겠고, 자, 이게 국민은행이다라고도 확인을 할 수 있겠네요. 자, 그리고 차변에 보험 가입하고 비용 처리하려 했으니까 보험료겠구나라고 확인할 수 있겠고, 보험료는 비용이니까 거래처 따로 안 걸어줘도 되겠구나. 뭐 이렇게 판단이 되죠, 우선은. 그래서 위에 있는 실제 보험료와 관련된 어떤 증빙을 보고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 분계는 잘 기억을 하시고요. 자, 보험료 부분 보니까 보험료 72만 원 맞네요. 네, 그래서 우리 5월 10일 날짜에 비용으로 우선 보험료를 다 인식을 해놨다가 결산할 때 이제 12월 31일에 이게 우리가 올해 비용이 얼마구나, 내년에 비용이 얼마구나 하고 결산 정리 분계를 해주시면 되겠고, 우선 지금 입력할 때는 72만 원으로 비용 처리해 주시면 되겠죠. 자, 5월 10일로 가서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변에는 보험료죠. 자, 보험료가 821번 보험료가 72만 원이 발생된 거고요. 다시 대변에 내가 지급한 거 보통 예금이었고 국민은행이었습니다. 마찬가지 72만 원 이렇게 간단하게 입력할 수 있는 문제가 되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4번까지 풀어봤고요. 자, 계속해서 5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평가 문제에서 우리 거래 자료를 입력하시오라고 나와 있고요. 자, 자료 설명 보니까 자, 날짜 나왔네요. 5월 15일입니다. 자, 영업부 업무용 승용차 등록할 때 취득세를 현금으로 납부했다. 자, 우리가 낼 세액을 확인할 때는 우리 증빙에서 확인해야 되는데, 자, 과세 표준은 아니라 그랬었죠. 우리가 납부해야 될 세액 합계입니다. 자, 그래서 확인을 해보니까 5월 15일에 지금 취득세를 냈어요. 그리고 대변에는 현금으로 냈어요. 자, 그리고 193만 2천 원이네요. 자, 193만 2천 원만큼 내가 돈을 납부를 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차변에는 업무용 승용차 등록할 때 취득세를 냈다. 취득세, 등록세 이런 것들은 우리 자산의 취득원가로 보기로 했었죠. 그래서
차량 운반구가 들어오면 되겠고 이게 193만 2천원만큼 입력이 되어야 하겠다. 자, 그래서 우리 날짜를 5월 15일로 해서 한번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월 15일이고요. 자, 차변에는 차량 운반구가 들어올 거고 193만 2천원입니다. 그리고 대변에는 현금으로 193만 2천원만큼 입력이 되어야 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바로 우리 간단하게 입력할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여기서 좀 이제 여러분들이 헷갈릴 만한 거는 이런 과세표준액으로 입력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과세표준액은요, 이 취득세가 발생하기 전에 차량의 가액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과세표준에다가 우리가 세율을 곱해서 산출 세액을 구했었죠. 자, 이 산출 세액을 구하는 과정에서 사용하는 과세표준, 어떤 과세를 하기 위한 기초 가액이나 수량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과세표준이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과세표준에서 산출 세액이 나왔는데 그 산출 세액이 여기 있는 193만 2천원이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가 있겠네요. 자, 그래서 뭐 숫자 이렇게 좀 애매하게 이제 깨끗하게 뭐 2,700만 원 이렇게 나온 거 아니니까 1,000원 단위까지 나왔으니까 한번 다시 193만 2천원으로 입력했는지 확인해 주시고,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평가 문제 보니까 거래 자료를 입력하시오라고 나와 있고요. 자료 설명 보니까 자, 사랑 주방에 상품을 매출하기로 하고 계약금을 현금으로 발급한 입금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자, 세 번째 우리 증빙을 보니까요. 자, 얼마를 받았냐면 110만 원을 받으셨네요. 자, 날짜는 5월 20일이라고 지금 체크가 되어 있습니다. 자, 돈을 받았습니다. 현금으로. 그러면 차변에 현금이 들어오겠죠. 자, 그리고 대변에는 먼저 받은 돈입니다. 선수금이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다시 써보겠습니다. 제가 좀 오탈자가 생겨가지고, 자, 차변에 현금 110만 원, 그리고 대변에는 선수금이 110만 원. 자, 이렇게 입력이 되겠고, 어디서 받았냐면 우리가 사랑주방에게 받았습니다. 날짜는 5월 20일로. 자, 그래서 이대로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5월 20일 날짜로 가서 한번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월 20일. 자, 차변에는 현금 110만 원입니다. 자, 그리고 대변에는 우리가 먼저 받은 거, 자, 선수금이죠. 그리고 사랑이라고 거래처 검색해서 110만 원을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뭐 검색하는 거 이런 것들은 간단하게 빠르게 F2번 눌러가지고 해주시면 되겠죠.